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굉장히 많이 소름이 끼치는 글입니다. 유난히 결혼식 하객수가 별로 없는 쪽은 남자든 여자든 성격에 문제가 있는 편인데, 하객수가 적다는 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임. 결혼식을 가다 보면 얼마 안 가서 이혼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객 숫자임. 오늘 블라인드 탐방 첫 번째 소재, 적당히 괜찮아서 결혼하신 분들 어때요? 라는 글입니다. 저는 30대 중반 여성인데 최근에 남자친구를 만나서 연애를 하다 보니 당연히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나이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 20대 연애했을 때만큼 뜨겁고 너무나도 같이 있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이 막 크진 않아요. 그냥 같이 있으면 너무 편하고 상대방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니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나랑 그 길을 같이 걸어가 주겠다는 어떠한 확신, 지금 불이 나거나 전쟁이 나면 어떻게든 나를 구해줄 것 같다는 확신은 있어요. 또 가정을 이루면 좋은 아빠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외적으로는 크게 저희 스타일이 아닌데 계속 보다 보면 잘생겨 보이는 순간들도 있고 귀여워 보일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신 분들 어때요? 행복한 가정생활 유지하고 계시나요? 라는 글입니다. 이거는 일단 제 생각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댓글 반응이 좀 궁금한 글이기는 하네요. 저는 여기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있거든요, 하나가. 일단 댓글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결혼해 라는 댓글에 좋아요가 53개, 그 정도면 결혼해도 되면 좋아요 44개, 결혼은 안 해봤지만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디요? 30대 중반에 20대 같은 뜨겁고 그런 연애를 기대하지는 마. 너도 상대방도 나이가 들었음. 20대 때는 그때라서 가능했던 거야. 미친, 그런 거면 가야지 배가 불렀네. 그런 사람 잘 없어요, 정말로. 상대방도 비슷한 생각일 것 같아요. 관계 유지를 위해서 아닌 척 하는 거지. 님이 카리나나 윈터급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럼 결혼하면 안 되죠. 나중에 갈라설 가능성 높음. 더 좋은 사람 있을 거예요. 막 불타오르는 사람이랑 해도 힘든 게 결혼 생활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막 불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결혼했으면 힘들죠 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알고 해도 힘들고 모르고 해도 힘든 게 결혼입니다. 그렇다면 기왕 불타는 사람이랑 해야죠. 이거 알면서 그냥 좆대라고 조지는 것 같은데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악마라고, 이러니 사탄이 실직하지. 그러니까 이 결혼을 반대하는 이 사람이 지금 사탄이라고 하는 주의예요. 근데 저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형적인 이게 그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가 주장했었던 얘기인데, 이제 여자들이 정신승리를 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류의 시집을 간 여자들이 다른 여자들한테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남자가 더 좋아해서 하는 결혼이 행복한 거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제는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과 만날 수 없게 된 여자들이,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라는 건 사실은 없거든요. 여자가 더 좋아해야 된다, 남자가 더 좋아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없어요. 근데 여자가 이제는 내가 활활 타오를 정도로 사랑에 빠질 만한 남자는 나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아,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든 시집은 가야겠으니까, 이 남자가 나를 이렇게나 사랑해주니까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맞겠지? 내 주변 언니들도 그렇대. 주변에 이제 돈만 보고, 흔히 말하는 설거지론 알죠? 설거지 퐁퐁을 시킨 여자들이 이런 정신승리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남자가 더 좋아하는 연애, 남자가 더 좋아하는 결혼이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래. 그리고 그게 오래 간대 라고 얘기를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남편 이제 출근했을 때 가슴 떨리게 하는 그 헬스 트레이너랑 이제 바람이 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연애를 시작해가지고 연애 기간이 한 몇 년 됐어. 3, 4년? 아니면 한 1년만 돼도 사실 도파민 나오는 시기는 끝나잖아. 그래서 연애 초반에는 활활 타올랐었는데 지금은 연애 기간이 오래돼가지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거는 결혼해도 됩니다. 근데 애초에 처음 만날 때부터 활활 타오르진 않아. 그러니까 타오르는 시간이 당연히 사람마다 각각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활활이 없었던 거야. 그냥 약간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데 깜빡깜빡, 언제 꺼질지 모르는 전구처럼 깜빡깜빡 이 정도로 그냥 불이 들어왔던 거야. 활활이라는 거는 우리 관계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 썸을 탈 때도 이 남자가 그냥 만나자고 하니까 만났고, 이 남자가 맨날 뭐 회사 앞까지 데리러 오고 집까지 맨날 데려다주고 이러면서 막 그냥 이 남자 만나면은 뭐 나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만 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도 좋아 보이고, 주변 친구들도, 주변에 이제 배불뚝이 아저씨들이랑 사는 그 친구들이, 야 남자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닌데 그래서 뭐해, 야 그런 남자가 어딨어, 요즘 시대에 그런 남자 어디서, 그 남자 만나 결혼해 라고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남자 입장에서 소름 끼치는 글인 게 뭐냐면은, 이거를 잘 캐치해야 되는 게, 상대방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나랑 그 길을 같이 걸어가 주겠다는 확신이 있고, 불이 나거나 전쟁이 나면 어떻게든 나를 구해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지만,
이 반대의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요,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 길을 같이 걸어가 줄 것 같은데, 내가 위험에 처하면 구해줄 것 같은데,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예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수도 없고, 상대가 힘든 일이 있으면은 상대가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 가시밭길을 본인도 걸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지금 없는 거야. 상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상대를 구해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확신은 적어도 연애 초반이나 이럴 때라도 활활 타올랐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지금 그런 게 없어.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결혼은 딱히 외적으로는 저의 스타일도 아니고, 계속 보다 보면은 잘생겨 보이는 순간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뭐 장기 연애여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결혼을 해도 된다고 보는데, 장기 연애도 아닌 사람이 그냥 그럭저럭 어디 모난 데 없으니까 나는 결혼은 해야겠고 하니까 이 정도면은 결혼해야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딱히 뭐 행복한 결혼 생활은 저는 솔직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글에서 나는 원래 여태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뭐 그런 식으로 연애를 해본 적은 없어. 20대 때도 그렇게 연애를 해본 적도 없고, 원래 내가 감정이 좀 무딘 편이야. 근데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사람을 보듬어 줄 수도 있고,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이 사람이 나를 보듬어 줄 것 같아. 이런 사이야 라고 했으면은 이거는 괜찮은데, 계속해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케어해 줄 수 있는지밖에 지금 안 써져 있어가지고 이거는 솔직히 굉장히 많이 소름이 끼치는 글입니다. 남자들 입장에서는.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거잖아요.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내가 어떤 그 설거지만 하고 퐁퐁짓만 하고 이거를 상당히 무서워하는 거여가지고, 이 여자는 남자가 위기에 있을 때 어떻게 변할 여자인지가 아예 미지수여가지고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살면서 위기가 반드시 오거든요. 뭐 반드시 뭐 100%는 아니겠지만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자한테만 위기가 오면 다행일 텐데, 남자한테 위기가 왔을 때 여자가 그걸 버틸 수 있냐는 거야. 고작 이 정도 마인드면은. 혹시 내가 더 아깝다라는 생각은 없는지 체크해봐. 이런 마인드의 가능성도 높죠. 솔직히 결혼인데 적당히 결혼하라는 인간들 지 인생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도 좋은 아빠 될 거라는 확신 있고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도 잘 들면 고민 잘 해봐. 남자 많이 만나봤는데 그런 고민까지 들게 하는 사람 많이 없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파국의 가능성 높다던데, 뭐 저는 미혼인데 김달 유튜브나 공감감 유튜브 보면 다들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댓글도 포함하여. 이거는 제가 뭐 이분들 그 유튜브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몰라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은,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파국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 결혼하면 파국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콩깍지가 꼈을 때, 눈 뒤집혔을 때, 만약에 이 공감각이라는 분이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여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이분이 결혼을 할 때 별로 설레지 않는 남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 방어 기제 때문에 한 얘기일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의미가 아니라 제가 한 말이랑 똑같이 활활 타오르는 시기에 결혼을 하지 마라, 그때는 이 사람의 단점이고 뭐고 내가 다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막상 그 활활 타오르는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거를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 생각엔 뭐 이 두 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둘 다 어느 정도 유명한 연예 유튜버라면은 같은 맥락에서 얘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제 말은 그거예요. 그래도 초반에는 뜨겁게 사랑을 해야지. 그게 뭐야? 초반에 그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구는 한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반년, 누구는 1년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뜨거워야지. 처음에는 막 보고 싶고 밤새도록 통화도 하고 싶고, 무슨 뭐 새벽에 뭐 보고 싶어가지고 뭐 달려가고 다음날에 출근해야 되는데 밤새고 출근하고 막 이런 게 초반에는 그래도 있어야지. 근데 그것도 없이 무슨 정말로 이 사람이면은 내가 힘들 때도 나를 보듬어 줄 것 같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 생각으로 무슨 뭐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당연히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결혼하지 마라. 저는 이것도 아닙니다. 그건 너무 이상론이고. 근데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것도요, 결국에는 나는 그냥 콩깍지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콩깍지가 벗겨졌을 때도 괜찮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맞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제가 그렇게 결혼해서 지금 9년 차인데 지옥 같은 순간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었는데 사실 후회가 많이 돼요. 이러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이혼함. 진짜요. 무조건 사랑이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결혼하는 게 맞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랑이 뭔데? 라고 해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겠죠? 라고 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옆을 지켜주는 게 사랑이에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남자가 지금 이 글쓴이를 좋아하는 게 사랑이지. 그 남자는 이 여자를 사랑하는 게 맞다니까? 근데 이 여자는 지금 그 남자의 어떤 조건, 이게 조건이라는 게 여러분들 무슨 뭐 돈 막
이런 것만 조건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조건이에요. 내가 사랑 이외에 다른 거를 보는 건 전부 다 조건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를 보는 것도 조건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랑이 아니라 이 남자를 조건으로밖에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조건으로 인해서 사랑을 하게 되면 이건 말이 또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이 계속 좀 어렵게 돌아가고 있기는 한데, 조건을 보고서 어떤 사람한테 관심을 가졌어. 그 상태에서 사랑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랑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남자가 예를 들어 포르쉐를 타. 그래가지고 그 남자한테 관심이 갔어. 그래서 이 남자 이런 거 저런 걸 알아보니까 나를 더 설레게 하고 나를 더 가슴 뛰게 하고 너무 사랑에 빠졌단 말이야. 이거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어떤 남자가 대기업 삼성에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이 남자를 만나보고 싶어졌어. 만났더니 진짜 괜찮은 거야, 사람이. 이 남자가 삼성에 다니지 않았으면 난 이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을 일도 없었어, 사실. 그래가지고 삼성이라는 걸 안 상태에서 내가 이 남자를 만났어. 근데 사랑에 빠졌어.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조건이 다 괜찮아. 근데 사랑에 빠지지는 않는단 말이야, 내가 이 남자한테. 근데 나는 이렇게 결혼하면 난 그거는 별로라고 보는 거지.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이 글에서 나오는 남성분은 이 글쓴 이 여성분을 사랑하는 게 맞지만, 이 여성분은 이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글 어디에서도 보여지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이 결혼을 하면은 상당히 불행한 결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또 어떤 공무원분께서 써주신 글인데, 30대 연애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결혼이 급해서 소개팅에서 좋은 엄마가 빨리 되고 싶다고 하면은 남자 입장에서 부담되나? 물론 결혼 준비는 다 했어. 집도 샀고 차도 샀고 나이가 96, 올해 30이라 내년 또는 2년 이내에 결혼하고 싶어 라는 글입니다. 야, 96년생이 벌써 30이구나. 진짜 세월이 빠르다. 근데 저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개팅 상대 남자 입장에서 이 여자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여자가 여태까지 결혼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어떻게 느껴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딱 앞에서 봤는데 누가 봐도 되게 아줌마처럼 생기고, 뭐 올해 30이라고 하는데 30이 아니라 한 36, 7처럼 보이고, 뭐 몸매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얼굴이 주름 자글자글하고 뭐 돈도 없고 막 이런, 이분은 뭐 집도 사고 차도 샀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이 여자는 굳이 올해 30이지만 한 35 정도 돼도 충분히 결혼을 할 수 있을 만한 여자 같아. 근데 그 여자가 나는 결혼을 일찍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전혀 흠이 아니거든요. 이건 소개팅 자리든지 어떤 자리든지 그런 얘기를 해봤자 뭐 전혀 뭐 나쁜 생각이 안 들어. 예를 들어서 20대 여자가 저는 결혼 빨리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뭐야 막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냥 아, 저 여자는 원래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하는 여자구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방금 말하면서 이 포인트가 생각나는데, 원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5 먹은 여자가 소개팅에 나와가지고 저 빨리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저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이건 좀 그래. 그러면 좀 진작 일찍 가든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약간 소름 끼치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거지. 35 먹은 여자가 나와가지고 저 빨리 엄마가 되고 싶어요,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이 여자는 사실은 원래 빨리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아니었는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어떤 남자든지 빨리 나를 구제해줄 남자를 찾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보여서 조금 남자 입장에서는 약간 무서워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냥 이제 막 30이야, 이제 막 30이고 생긴 것만 보면은 그냥 20대 같아. 그리고 집도 있고 차도 샀고, 이 여자는 뭐 남들한테 꿀릴 것도 없어. 그래서 뭐 남자를 만나려면 골라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정도의 여잔데 이 여자가 뭐 소개팅 때 아, 저는 결혼 빨리 하고 싶어요, 아기를 좋아해가지고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남자 입장에서 전혀 마이너스가 아니죠. 그리고 본인이 집도 있다고 그러고 차도 있다고 하니까 이 여성분은 뭐 딱히 결혼 빨리 하고 싶다는 얘기를 남자한테 숨기고 이럴 필요까지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개팅에서는 좀 빡세지 않아? 그럼 연애 초반에 어때? 으악, 요즘 남자들 결혼 생각 없나? 라고 하는데 연애 초반도 괜찮고 소개팅 때도 괜찮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해야지, 남자한테. 제가 지금 집도 준비가 돼 있고 차도 있어가지고요, 저는 뭐 결혼할 준비가 다 돼 있어가지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냥 최대한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제가 아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라고 하면은 이걸로는 저는 싫어할 남자, 소름 끼쳐하는 남자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자가 뭐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이도 30줄이 넘었고, 앞으로의 뭐 비전 같은 것도 딱히 없고, 뭐 마이너스 통장 뚫어가지고 그거 갖다가 빚져가지고 살고 있어. 가방은 샤넬 가방이야. 이런 상태에서 남자한테 저 아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빨리 결혼해가지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이 얘기를 소개팅 첫 만남 때 하면 이제 남자가 거기서부터 이제 등골이 오싹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제 1급 신부다, 결혼 급한 남자를 찾아봐, 그런 전제로 하는 소개팅이면 가능. 소개팅 말고 선짜리 말하는 거지. 부담스럽지라는 분도 계시고, 상대가 결혼 생각이 강하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부담인 거지 뭐. 말했는데 부담 느끼는 남자 안 만나면 되겠네. 근데 이건 제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결혼 생각이 강하고 나쁘고 이걸 떠나서 남자가 결혼 생각이 아무리 강해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여자는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여자가 이 말을 박아버리면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지금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그냥 남자의 마인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자의 지금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상태, 여자의 상태. 남자도 34 이상이면 급할 듯. 그럼 34 이상으로 만나야겠다. 소개팅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특히나 처음부터 아예 결혼을 전제로 만나려고 하면 이것저것 따지는 것도 많아질 거고, 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다른 사람을 찾는 게 더 빠를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애를 하고 초반에 결혼 생각이 있고 내년에나 내후년쯤에 하고 싶다는 말만 해보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글도 있었고, 남친이 술 먹고 전 여친 이름을 불렀는데 라는 글입니다. 회사명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펑타이 그레이터 차이나? 되게 길다, 회사 이름이. 그래서 사귄 지 이제 4일밖에 안 되었고요. 오늘 남친이 친구들이랑 술 먹고 저랑 전화하다가 전 여친 이름으로 저를 3번 잘못 불렀어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네요. 인터넷 짤로만 보다가. 누구냐고 물어보니 직전에 만났던 사람이라는데, 남친은 마지막 연애 끝난 지 1년 반 되었고 그 사람과 7개월 만났거든요. 헤어짐 사유도 썸 탈 때 들었는데 납득할 만한 그냥 평범한 사유. 뭐죠? 이럴 수 있는 건가요? 몇 년씩 장기 연애했으면 이해라도 해. 헤어진 지 얼마 안 될 것도 아니라서 뭐지 싶네요. 정뚝떨 사유 되죠? 라는 글이었는데, 요거는 둘 다죠. 남친도 그럴 수 있고요, 여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약간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이런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과거에 그 3년 만난 여자친구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년 만난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애를 만났다가 이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왜 남친을 실드를 치냐면은 아예 마음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 3년 만난 여자애한테 이제 질릴 대로 질리고 아예 여자로 안 보이던 시절에 그냥 헤어져 버린 거라, 그 여자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무슨 걔가 백만장자가 돼서 돌아와도 저는 다시 만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나와버렸어요. 전 술도 안 마신 상태였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부르려다 보니까 그 전 여친 이름이 나왔던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헤어져야 된다까지는 나는 솔직히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만약에 전 여친을 못 잊어가지고 전 여친 이름이 나왔으면은 당연히 헤어져야 될 수도 있기는 있는데, 아예 마음이 1도 0.1g도 없는데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 거예요, 진짜로. 아예 마음이 없는데도 나와버릴 수가 있는 거라서, 이게 남친도 살짝 그럴 수가 있고, 근데 여친도 그거를 떠나서,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마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뚝떨이 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만약에 저희 와이프가 자기도 모르게 전 남친 이름을 얘기했어, 진짜 정냄이 확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이해가 가. 그래서 남자는 자기가 실수겠지만 이거 갖다가 여자가 헤어지자고 해도 사실 남자도 할 말은 없고, 여자도 자기가 정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 어쩔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잖아. 내가 저 남자를 좋아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좋아질 수도 없는 게 마음이고, 저 남자를 싫어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싫어질 수도 없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이 남자가 무슨 고의로 그랬든 마음이 있어서 그랬든 마음이 없어서 그랬든 간에 이거는 헤어질 사유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 댓글 한번 볼까? 냉이라고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뚝떨이긴 하지만 이해도 가는 부분, 그냥 입이 기억하는 거라 몸도 기억하겠지 뭐. 버려, 그럴 수 없습니다. 글만 읽었는데도 진짜 싫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남친분이 어떤 상황인지 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싫다 해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이랬어도 전 진짜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싫다는 것도 이해됩니다. 3번이나 그런 거면 마음 아직 안 뒤진 거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그냥 헤어지세요. 상처받지 말고. 나 장기연애 8년 연상 오빠랑 하다가 다음 남친 연하였는데 맨정신에 몇 번 오빠라고 부름. 이런 경우 많지. 이참에 오빠라고 부르겠다 해. 오히려 좋아. 한 번은 이해하는데 3번은 그냥 정신 못 차리네요. 근데 저거는 이제 고주망태 됐을 때 저런다고 하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지. 20대 초반도 아니고 여유를 가지고 연애해요 우리. 1년 반? 그렇다면 파트너 이름 부른 거야. 사귄 지 4일이면 그럴 수도. 그놈의 술이 문제네요. 동갑인데 말끝마다 오빠 거리는 사람도 있음. 그런 사람은 술집 여자 아닌가요 보통? 술집 여자들은 동갑이어도 오빠라 그러고 동생처럼 보여도 오빠라 그러고 다 오빠라고 하잖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랬는데 지금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 좋으면 그냥 한번 봐주시고 살다 보면 그 역시 해프닝. 맞아요. 그러니까 해프닝인 게 맞는데 용서가 도저히 안 되면은 이건 또 어쩔 수 없다는 거. 어쨌든 요거는 그냥 웃고 넘어갈 만한 글이었고요. 한국철도공사 다니시는 분께서 소개팅 애프터가 예의야 라는 글입니다. 난 마음 있는 분 아니면 굳이 더 안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끝낸 적이 많은데 주선자 생각해서 애프터는 기본으로 한다는 사람이 많더라고. 실제로 기분 상한다는 분도 계시고 난 나름대로 신중하게 한다고 한 건데 좀 충격받았어. 그래 상당히 세상에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많나 봐요. 아니, 시간이 남아 도는 분들이 세상에는 참 많나 봐. 아니 소개팅 그냥 한 번 만나가지고 오히려 마음이 없는데 나를 만나는 게 더 농락하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가 나한테 마음도 없으면서 만나가지고 뭐 아니 어때 사람이 참 생각이 다양하다. 마음도 없는데 더 보는 게 서로 시간 낭비 아닌가? 그쵸? 이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 아닌가요? 전혀 예의 아님 호감 표시임. 그러니까 굳이 왜 시간과 돈을? 난 굳이야 오히려 마음 없는데 애프터에서 질질 끄는 게 더 기분 상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니까 너무 아닌 것 같은 경우 아니면 애프터 하거나 한 번 정도는 받음. 보통 이제 그 나이가 먹을 대로 먹은 이제 노총각 노처녀들이 보통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20대 때만 해도 소개팅 해보고 그냥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정리를 해버리는데 이제 30대가 넘어가고 점점 내가 만나는 사람의 퀄이 떨어지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나이를 먹게 되면은 이번에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내가 20대 때 만났던 남자들과는 비교도 안 될 수준의 말도 안 되는 병신이 나왔어. 그러면은 이 여자가 이제 확 까버려. 근데 다음 소개팅에서는 저번에 나온 병신이 되게 선녀처럼 느껴질 정도의 상병신이 나왔어 이번엔. 그래가지고 너무 현타가 와가지고 얘도 까버렸지. 이 상병신도 까버렸어. 그래서 다음 소개팅을 나갔는데 이번에는 이 상병신도 굉장히 괜찮은 남자로 느껴질 정도의 미친 상병신이 나온 거지.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이 여자들이 이제 신중해지기 시작해. 이 다음에는 얼마나 이게 제가 항상 말하는 그거잖아요. 가차를 함부로 돌리면 안 된다고. 이래서 제가 70점 이상이면 결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은 나의 편이 아니야. 내가 정말로 어떤 성공한 사업가, 내가 내 포텐셜이 30대 후반 정도에 터질 수 있을 만한 일을 하는 게 아닌 이상은 내가 일반적인 회사원이고 내가 일반적인 그냥 공무원이고 이러다 보면은 내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경우는 일어나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요, 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그 레벨은 계속해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70점이면은 무조건 내가 결혼을 하라는 거야. 결혼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슨 뭐 80점, 90점 이런 걸 노리지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소개팅에 나오는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 여자의 경우에는 내 앞에 앉아있는 남자의 머리 이마가 점점 1mm씩 늘어나. 내가 한 달 한 달 지나갈수록 점점 이마가 넓어지고 점점 연봉이 줄어들고 점점 키가 줄어들고 점점 어깨가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를 몇 번 겪다 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저번에 본 상병신보다는 좀 나은데 나 이거보다 혹시나 퀄이 더 떨어지면 진짜 개좆됐는데 하면서 한 번 더 만나볼까? 한 2번 정도까지 더 만나볼까? 이러면서 이제 나이를 어느 정도 먹게 되면은 너무 아닌 게 아닌 이상은 그래도 애프터 한번 해볼까? 아니면은 한 2번 정도 만나볼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 없으면 바로 끝내야지. 시간 아까움. 그딴 게 무슨 예의임. 상대방은 아쉬웠거나 감히 네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해의 의미. 이것도 맞네요. 그러니까 나도 상대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이거 보통 여자 입장이겠죠. 여자 입장에서 나도 이 남자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이 남자가 소개팅이 끝나고 보통 다른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무슨 뭐 잘 들어가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를 들어 소개팅 때 무슨 영화 좋아하세요? 그럼 우리 다음에 인사치레로라도 거치레로라도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우리 다음에 그렇고 같이 보러 가요. 미술관 좋아하신다고요? 다음에 같이 보러 가요.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다른 소개팅 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예의상 매너상으로라도 다음에 시간 되실 때 뭐 같이 또 보러 가요라고 라든지 할 수가 있는데 나도 이 새끼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새끼도 소개팅이 끝나고 나서 아예 아무런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여자 입장에서도 이제 빡칠 수가 있는 거지. 이 사람 되게 통찰이 어느 정도 되게 깊은 댓글을 남겼네요. 아니면 안 만나는 게 오히려 땡큐 아닌가? 시간 돈 아끼고 비싼 거 얻어먹은 건 아니고 마음 없으면 안 하는 게 예의지. 옛날에 나쁘지만 않은다면 3번은 지켜본다 이런 거 있긴 했는데 그걸 안 한다고 예의 없는 건 아니지. 이게 방금 제가 말한 그런 거죠. 어느 정도 나이 먹은 여성분들의 전략. 왜냐면은 점점 그
그때 걔라도 만날 걸이라는 게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이게 한 31, 32쯤부터 이제 이러기 시작을 하고, 물론 제가 계속해서 말했지만 얼굴 예쁘고 가슴 큰 여자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서 플러스 뭐 3, 4살 정도가 더 될 때까지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안 그러잖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남자도 한 34, 5 정도부터는 이제 이 시기가 오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아무리 남자가 30대 중반이 뭐 결혼 정년기다라고 하지만 이때부터 남자들도 늙기 시작합니다. 액면가가. 당연히 남자들도 뭐 가슴 크고 예쁜 여자들의 경우처럼 남자들도 이제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니면 뭐 직업이 좋고 아니면 잘생길수록 남자도 여기서 플러스 3, 4살 정도 더 늘어나도 괜찮아지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남자는 34에서 5, 여자는 31에서 2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점점 내가 소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만날 수 있는 이성의 그 퀄이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쁘지만 않는다면 3번은 지켜봐라. 주변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주변에서 이번에 그 뭐 어떤 남자 소개받았는데 다 괜찮긴 한데 키가 너무 작아 라고 하면, 야 그래도 한 3번은 만나봐 라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등짝 스매싱을 날리기 시작하는 거죠. 집에서 엄마들도 그렇고. 그리고 남자들의 경우에도 이제 노총각의 단계로 진입하기 전에는 근데 만나고 왔는데 여자가 근데 그 뭐야 몸매가 너무 통짜던데 하면, 야 씨발 닥쳐 병신아, 어차피 결혼하면은 이제 옆에서 유부남 친구들이 이러는 거지. 어차피 결혼하면 뭐 몸매 보고 살지도 않아. 그냥 야 여자가 착하고 참하고 그러면 그냥 몇 번 만나보는 거지. 너 장가 언제 너 독거노총각 될 거야 하면서 한 2번 더 만나봐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아름다운 만남은 사실은 아니지. 오히려 마음 없는데 만나는 것 자체가 희망 고문일 듯. 주선자한테 미안해서 결혼도 하겠네. 치질이들만 그렇게 생각함. 나도 전에 소개팅한 사람이 저는 소개팅 예의상 한 번 더 만나봐요 라고 했는데 걔 기분 나쁘던데. 난 3번은 꼭 만나보는 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 난 마음에 안 들면 잘 들어가셨냐고 연락도 안 함. 혹시 상대는 나를 마음에 들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의상 애프터 받았다가 서로 시간 낭비하기 싫음. 이거는 조금 그렇죠. 그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도는 소개해준 주선자를 봐서라도 좀 보낼 필요가 있죠. 이 정도는. 아무튼 간에 보통은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애프터가 예의가 아니라는 의견이 더 많기도 많네요. 그리고 어떤 새 회사에 다니시는 분께서 결혼식 하객수가 왜 중요한지 알려주는 글이라고 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보통 되게 이렇게 흥미로운 글을 쓰시는 분들 중에는 되게 이상하게 새 회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객이 뭐 그리 중요하냐는 사람도 있고 하객이 없어서 걱정이 많은 사람들도 있음. 일단 내 직업병 중 하나는 남녀 사이에 벌어지는 현상을 연구하고 분석하다 보니 남들이 보지 않는 부분을 보게 됨. 하객이 없는 쪽은 성격에 문제가 있는 편임. 결혼식을 가다 보면 지인으로서 축하의 마음을 갖지만 또 한편으론 직업병이 또 발동돼서 얼마 안 가서 이혼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객 숫자임. 글이 아직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벌써부터 유난히 결혼식 하객수가 별로 없는 쪽은 남자든 여자든 성격에 문제가 있는 편인데, 하객수가 적다는 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임. 왜?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의 성격이 좋을 리가 없음. 물론 해외에서 오래 살았다든가 어릴 때 부모님 직장 때문에 이사를 많이 다녔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으나, 내가 내성적이라서 인간관계 필요성을 못 느껴서 어차피 인생은 혼자인데 MBTI가 어쩌고 그냥 나는 다 핑계로 보임. 내가 내성적이든 MBTI가 I로 시작하든 성격이 좋으면 굳이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다 다가옴. 실제로 결혼식만 200번 가봤는데 하객이 적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경우 많음. 그래서 소개팅이나 결정사 만남에서 이걸 물어봐라. 친구가 많은 편이에요? 이걸로 상대 성격 간접적으로 유추. 다시 말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일반화하는 건 아님. 참고로 3, 4명? 이러면 그것도 이상함. 3명이면 3명이고 4명이면 4명이지 3 플러스 1, 2 플러스 1이 도대체 어떤 사이인 거지? 그리고 보증 인원이라는 게 있다. 뭐 웨딩홀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보증 인원이 있음. 예를 들어 보증 인원 200명이면 식대 200인분이 고정이란 뜻임. 쉽게 말해 보증 인원이 200명인데 실제 하객은 150명만 와도 200명의 식대를 식장에 내야 한다는 거임. 먹지도 않은 돈을 내는 건 아깝지 않음. 그러면 애초에 보증 인원을 적게 잡으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그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님. 내가 결혼한 곳은 일요일 12시에 보증 인원 200명이 고정이었음. 즉 200명 못 모으면 그날 결혼식을 헬타임 일요일 오후 3시 이후로 변경하든가 아니면 못 온 인원 돈도 내라는 거임. 돈만 보내는 게 절대
절대 좋은 게 아님. 앞서 말했듯 결혼식에 안 와도 어차피 식대로 나가기 때문에 꼭 와달라고 하는 게 좋음. 참고로 내가 계약한 식대는 1인당 69,000원이었음. 30명만 안 와도 200만원임. 그리고 생각보다 결혼식장은 넓다. 생각보다 홀이 넓음. 나도 250명 왔는데 버진 로드에서 보면 꽉 차 있지 않음. 150명이 온다. 홀이 작은 게 아니라 진짜 횡함. 결론 뭐 그렇다고. 왠지 악플 달릴 것 같은데 이러고 사진 찍고 싶진 않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가 신부 쪽이고 여기가 신랑인데 지금 신부 쪽에는 아무도 없고 신랑 쪽에는 이렇게 있다는 건데, 지금 이러고 찍고 싶진 않잖아 라고 찍은 사진 자체도 아마 누군가가 컨셉으로 찍은 사진이겠죠. 왜냐면은 보통은 정말로 이렇게 친구들이 왔다고 그래도요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 작가분이 이렇게 조율을 해주잖아요. 좀 더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더 오세요, 조금 더 퍼지세요, 아니면은 조금 가까이 오세요, 뒤로 가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연출된 사진 가지고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헛소리라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전형적인 그 흔히 말하는, 요즘에 말하는 이제 주변 도르죠. 이 사람 논리대로면, 그러니까 어떤 이런 주장을 할 때는요, 그러니까 반례를 내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 쪽에서.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나 유튜버들을 보면은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한 둘 중 한 명은 무조건 이혼하잖아요. 연예인이나 뭐 유튜버들, 셀럽들 이혼율이 굉장히 높죠. 그 사람들 결혼식 가보면요 하객이 막 1000명씩 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혼한 거야 대체? 그렇게까지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 가보면요, 이딴 식으로 따지면은 결혼식 스몰 웨딩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다 이혼하는 사람이게? 이거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많은 사람들이 꼭 되게 생각이 오류로 끝마침이 되게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답을 생각해 놓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 이유 저 이유를 자꾸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런 궤변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친구가 좀 많은 사람인가 봐요. 그리고 하객 수도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꿀리지 않을 정도로 불렀던 사람인가 봐.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심이 약간 있는 거지.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뭐 본인이 뭐 직업병 이라고 그러고 남녀 사이에 벌어지는 현상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저는 그래서 유명하지 않은 회사에 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통찰이 그냥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하객이 없는 쪽은 성격에 문제가 있는 편임이라고 하는데, 뭐든지 지금 다 반례를 제가 다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또 친구들을 일부러 거의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상대는 일부러 안 불렀어. 왜냐면은 저도 그거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한 사람이 저한테 청첩장을 보내면 저는 그게 너무 짜증났단 말이에요. 제가 총각이었던 시절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애매한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청첩장을 보낼 정도의 사이인가? 하면은 짜증나는 거야. 왜냐면은 보통 그 결혼식 같은 거를 주말 같은 때 하잖아요. 남들의 그 소중한 휴일 같은 때.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서운하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막 그렇게 애매하다 싶으면은 그냥 안 보냈거든요, 청첩장을. 저도 왜냐면 그런 게 싫었었다 보니까.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싫은 거를 남한테 하지 말자는 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생각해가지고 그냥 안 보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좀 서운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오히려 이 사람이야말로 남들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불행해지기가 진짜 쉬워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남들한테 되게 민폐 끼치는 것도 모르고 여기저기 청첩장 다 돌리고 막 오라고 하느라 남들한테는 욕을 많이 먹을 성향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뭐 남들한테, 이게 지금 이 모든 글은 결국에는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중요하다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불행한 이유가 이거잖아요. 남들한테 보여지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잖아. 이런 사람들이 어떤 타입이냐면은 인스타 팔로워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류의 사람이거든요. 하객을 많이 불러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한다는 말이 생각보다 결혼식장은 넓다, 넓기 때문에 휑하다, 뭐 이런데, 근데 휑하고 작아지고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남들이 결혼식 와가지고 결혼식이 너무 휑해, 이 소리가 듣기 싫은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글을 쓴 사람이 자존감도 낮고 자기 주관도 없고 남들한테 보여지기 위해 사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뭐시야. 그리고 보통은 다른 사람들은요, 친구가 많은 사람을 더 안 좋아해요. 막 맨날 바깥에 뻘뻘뻘 다니면서 막 다니고 뭐 하면 뭐 하고 막 그 무슨 뭐 어디
다닐 때도 존나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결혼식장에 친구를 많이 부르잖아요. 그럼 나도 그만큼 가져야 돼서 진짜 존나 짜증나. 이게 결혼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사람은 글 쓰면서 결혼해본 사람들 알 거임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제가 역으로 묻고 싶어요. 결혼을, 저희 와이프는 이제 연예계 생활도 막 오래 하고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하객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친구를 얼마 안 불렀는데 친구도 얼마 없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제 하객이 한 10배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신랑 신부 지인들 올라오세요 라고 했는데, 제 지인은 이제 한 번 올라오고 끝이었어. 근데 저희 와이프 지인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음 지인들 올라오세요, 다음 지인들 올라오세요 라고 해가지고 제 친구들은 한 번 찍고 끝이었는데, 저희 와이프 지인만 한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3번을 찍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들 결혼식에도 내가 다 가야 되니까 아주 주말이 없어. 주말이 주말에 와 투탕씩 뛰고 이렇게 되더라고. 사람이 너무 많이 왔다 보니까 우리 결혼식장에 온 사람들인데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요즘에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친구들이나 동생들이 결혼한다 그러면은, 야 많이 부르지 마. 많이 부르면은 너 또 거기 네가 다시 가줘야 돼 라고 하면서 난 오히려 말린단 말이야. 나는 이 사람이랑 완전히 반대야. 결혼식장에 사람 많이 오는 거 하등 쓸모 없습니다. 진짜로 아예 쓸모가 없다고 봐, 나는 진짜로. 그러면서 무슨 뭐 보증인원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보증인원이 없는 데도 많아요. 이 사람은 모든 데가 다 있다고 하는데, 아예 없는 데는 없겠지. 아예 없는 데는 없겠지만 이렇게 200명이 꼭 다 차지 않아도 되고, 헬타임으로 변경하라고 하는데 일요일 오후 3시 이후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은 무슨 진짜 답답한 소리를 너무 한다 진짜로. 어쨌든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께서 요약 믿거세가 이제 새 회사는 믿고 거른다는 거겠죠. 댓글 다른 거 보기 전에 나는 이 사람이 그걸 봤으면 좋겠다. 우리 니체 형님의 명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남자든 여자든 저런 글을 쓰고 저런 사고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저는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불행해집니다 진짜로. 맨날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옷을 입어도 이거 남들이 입는 옷 맞아?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옷 맞아? 뭐 하나를 살래도 이거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맞아? 라고 하면서 보통 인스타그램 중독된 여자들이 저래가지고 남자들이 혈압 올라서 아주 쓰러지려고 하거든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허영심 있는 신부가 저런 얘기, 어린 신부가 저런 얘기를 하면은 남자들이 보통 그런 신부 때문에 답답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런 글을 저렇게 쓸 수가 있어. 나쁜 놈. 나도 여자친구도 친구 별로 없는데 이혼하라고 아주 고사를 지내라. 형 일반화하는 거 아니라니까 미안. 그러니까 얘는 일반화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저렇게까지 다 지가 써놓고 뭐 일반화는 아니야 뭐 이딴 소리를 왜 하는 거야? 자기가 뭐 200명 넘는 결혼식에 가봤는데 이렇더라라고 다 써놓고. 저런 거 분석하는 직업도 있음? 뭐 내가 그런 일 하고 살아. 그래. 정말 분석력이 뛰어나겠네요. 꽉 안 차면 뭐 어쩌라고식 마인드인데 개소리도 정성껏 쓰셨네요. 얘는 결혼 안 해봤고 앞으로도 못할 듯. 10년 만나고 결혼한 지 이제 5개월 됐습니다 형님. 결혼했어 곧 이혼하겠네. 진짜 음흉하다. 인생 스스로 피곤하게 살기가 특기일 듯. 직업병이니까 이해해줘. 이거는 직업병이 아닙니다. 직업병이지도 않고 본인이 되게 똑똑하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인간관계 너무 신경 쓰는 사람 보면 약해 보여. 결핍 있어 보임. 딱 이 글쓴이의 멘탈이 그렇습니다. 결핍이 있어 보이고 멘탈이 약해 보여요. 그리고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리섭 저 새끼 지가 친구 없으니까 저렇게 긁혀가지고 저 사람한테 막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마음만 먹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저희 아이가 좀 있으면 돌이거든요. 돌잔치에 마음만 먹으면 1000명까지도 부를 수 있습니다 진짜로. 이거 뭐 누가 이거 사실이다 아니다로 내기하자고 하면 저는 내기할 생각도 있거든요. 그냥 구독자 제외하고, 당연히 뭐 구독자분들 오고 싶은 사람 다 오세요 하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내기겠죠. 근데 구독자 제외하고 그냥 내가 부르고 싶은 사람 다 부른다고 했을 때 나는 그 정도까지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딴 거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안 부른 사람입니다. 그 조사할 거면 10건 20건 가지고 할 게 아니고요 1000건 이상 분석 자료를 놓고 상관관계를 따지시민 찐따 MC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생각하면 되지. 왜 이렇게들 날이 섰어. 음침하잖아. 친구 없으면 성격에 결함 있는 거고 이혼할 가능성도 높다고 악담하자는. 울 매형 퇴근하면 맨날 집에 들어와서 애하고 얼마나 잘 놀아주시는디. 이런 애들 있으니까 하객 알바도 쓰고 하는 거구나. 약간은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함. 이라고 하니까 이제 가뭄에 콩 나듯이 자기 편이 한 명 나와가지고 이제 커피라도 쏘고 싶다
어렵다고. 적은 기준이 몇 명인데라고 하니까 꼭 그게 몇이라고 말하기도 또 어렵다고 합니다. 나 친구 없는데 이거 맞다. 나 성격 안 좋음. 그래가지고 뭐 근데 둘이 알콩달콩하게 잘 살면 되지 뭐라고 작성자가 커버를 치려고 하니까 친구 없으면 이혼한 다음에 알콩달콩 살라고 하는 건 뭐냐 둘 중 하나만 해. 정말 이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애 관련 뭐 리서치 같은 걸 한다니까 결혼정보 회사겠죠. 아무래도 결혼정보 회사의 가능성이 되게 높지. 근데 이런 사람이 내가 만약에 결혼정보 회사에 등록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 내 매니저로 붙는다고 생각하니까 존나 절망적이다 진짜로. 부모님 인맥과 친척이 없어서 하기 적은 건 이라고 하니까 웨딩홀마다 결혼 톡방 같은 게 있어. 거기서 서로 결혼식 가지고 품맛이 하는 게 있거든. 이걸 잘 활용해봐. 아주 병신 새끼들이 톡방을 만들어가지고 병신짓을 하고 있는 거를 추천을 해주고 있네요. 참 진짜 와 어떻게 이런 병신들도 결혼을 하고 산다는 게 난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머저리 병신들이 결혼을 하니까 이렇게 이혼율이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결혼식에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하려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랑 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결혼 품앗이를 한다는 인간들이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시간이 참 많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거를 또 추천해주는 업계 전문가가 있다는 것도 참 절망적이고 이런 인간들이 만약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애한테 대체 뭘 가르치겠어요 대체. 아휴 참 갑갑하다. 40명이면 많은 거지 괜찮아. 근데 글쓰나 그렇게까지 해서 하객수 많아 보여야 돼. 남들한테 보여지는 게 중요한 사람이네 쓰니는. 그러니까 40명이면 충분하지 뭘 얼마나 더 부르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까지 해야 함 짜치네. 안 친한 사람들 굳이 부르느니 안 부르고 말지. 성격 이상해도 하객 우르르 오는 경우 있어. 결혼 대비 바짝 친목질해서 교회나 뭐 등등. 아 종교활동 좋은 팁이라 생각해. 아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난 이 작성자가 너무 혐오스러워서 읽기가 힘들어. 이거를 보통 정상적인 어른이면요 누군가가 이런 거를 한다고 할 때 좋은 팁이야 라고 하지 않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둘이 잘 사는 게 중요하다 하게 아무런 무쓸모다라고 하지 자꾸만 뭔 좋은 팁이래. 그리고 이 새끼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 결혼식이 위태롭다는 거잖아 지금. 근데 친구도 아닌 사람을 부르는 게 지금 뭔 의미가 있는 거야 대체. 동남아 결혼 소개해주는 직업인가? 아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친구 하기수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 거의 없잖소. 적게 와도 괜찮아 친구야 내 말이.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 진짜로 이 성향이 너무 안 좋은 사람이고 친구로도 두면 안 되는 사람들인 게 뭐냐면은요 보통은 어떤 결혼식을 가서 친구 하객수 이런 거 신경 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친구 거의 안 불렀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친구 안 온 걸로 수군된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이런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요 뒤에서 꼭 욕을 한다니까 이 좆도 아닌 걸로. 야 근데 신랑 하객수 없는 거 봐. 병신인가 봐. 야 신부는 저렇게 하객 몇백 명이 왔는데 신랑은 뭐 저 몇십 명밖에 안 온 거 봐봐. 병신인가 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와 개불쌍하다 막 저러면서 친구도 없나 봐. 인생을 대체 어떻게 산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 좆도 아닌 걸로 부심 부리면서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보통은 하객이 몇 명이 왔는지 이런 거 아예 관심 없고 그냥 빨리빨리 결혼식이 끝나고 뷔페나 가서 먹고 싶어. 뷔페식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스테이크 나오는 결혼식장도 있잖아요. 그때는 대체 밥 언제 나오는 거야? 이 생각이나 하지. 그리고 오히려 하객들은 하객이 너무 많아도 싫어해요. 예를 들어 그런 경우는 있지. 신부가 무슨 모델 출신이야 승무원 출신이야. 근데 신부 친구들이 많이 왔어. 이런 거는 남자 입장에서 좋아할 수가 있죠. 신랑이 어떤 무슨 대단한 무슨 대기업에 다녀. 그래서 신랑 친구들이 많이 왔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부 친구들이 이제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하객이 너무 많으면 주차하기도 개빡세고 밥 먹으러 가서 그냥 한 접시 뜨기도 빡세가지고 손님이 없는 걸 더 좋아하죠 사실상. 이선님 역시 사회성 부분이 되게 발작 버튼이신 게 느껴져요. 사회성이 발작 버튼이 아니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너무 싫어요. 이런 문화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인스타그램이 문제라 그러고 SNS가 문제라 그러고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삶 때문에 우리나라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점점 정신병이 걸린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 나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선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화딱지가 납니다. 제가 어저께 올린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돈을 버는데 돈을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께서 댓글로 리서평도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돈 얘기하는 거 조심스러워 하네라고 하셨었는데 그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그냥 구독자분들이 되게 감사한 분들이잖아요. 저를 이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는 분들이고 되게 감사한 분들인데 저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게 사실상 아예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막 그지 시절에도
때도 막 반지하방 살고 무슨 뭐 고시원 살고 이럴 때도요, 뭐 이상하게 나는 그런 게 딱히 없었어요. 그냥 예를 들어 누가 나보다 잘 나가고 돈을 잘 벌어, TV에서 연예인들이 무슨 뭐 한남더위 같은 데 살고 뭐 의리의리한 집 살아, 그러면은 나는 아예 그냥 나랑 다른 세계의 사람이니까 무슨 뭐 질투도 안 나고 그냥 야 진짜 저런 집도 있구나, 누가 어디 가가지고 오마카세 몇십만 원짜리 먹으면 야 저런 데도 있구나 하고 그냥 말았어요. 그래도 나는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되게 불행하다고 하잖아.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막 처음 하고 막 처음으로 이제 수입이 많아지고 했을 때는 몇 년 전이죠. 그때는 이제 저도 막 돈 쓰는 거 사람들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막 얘기하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세상을 조금 병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아예 돈 쓰는 거 최대한 막 얘기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내가 좀 특이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예전에는 저를 그냥 디폴트로 잡아놓고, 아니 병들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네랑 뭔 상관이야, 너네 마인드가 썩어서 그렇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이제는 마음을 바꿔먹고 이제 누가 돈 쓰는 것만 봐도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복받은 사람인데 굳이 남들을 긁히게 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뭐 돈 번다는 얘기 같은 것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어디서 내가 뭐 비싼 거를 사도 산티를 안 내려고 하고, 어디서 뭐 비싼 음식을 먹어도 인스타그램 같은데 굳이 안 올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저랑 완전히 정반대되는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 사람들한테,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제가 너무 화딱지가 나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 주변 인플루언서나 막 이런 사람들한테도 무슨 돈 자랑하고 이러면 그러지 마라 라고 막 얘기를 해요. 좀 틀딱꼰대 같기도 하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뭐 유튜버라든지 연예인,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대중한테 인기를 얻어가지고 대중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돈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돈을 좀 잘 벌고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좀 해주자라는 게 제 마인드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한테 좀 강요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최소한의 매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는 대중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인데 대중이 불행하다잖아, 그거를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저는 노력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조쏘 다니면서 허세는 나 그 조쏘 대표야 라고 합니다. 아, 대표. 아주 이 회사가 잘 돌아가겠네요. 아, 직원이 아니라 대표였어. 그냥 하객 알바쓰면 되는 걸 가지고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는 돈이 부족해서인 거임. 하객수가 네 인생 반매겨주는 것도 아닌데. 이 조쏘 대표가 꼭 자기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지를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전형적인 주변 도르의 궤변이었고요.